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현영 의원이, 이거 뭐 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뭐 신현영이가 어떻게 해서 이 비례대표 1번을 받게 된 것인지, 그 뒷배가 누군지 이 자세하게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가 불명이에요. 예, 이 정체가. 그리고 명지병원이 또 어떤 병원인지 그 정체를 한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정치권 뉴스, 그야말로 이 민주당에서 이제 스피커로 통하는 사람들, 대표 주자가 하나가 누구겠어요? 이 박지원이잖아요. 박지원이 왜 복당시켰겠어요? 이재명이 혼자 사법 리스크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건 뭐 진리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이는 범인이다. 이재명이가 그분이다. 그분이 참 이재명이다. 이게 다 나오니까 이재명 혼자 얘기해봐야 이건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이 박지원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박지원이는 지금 아마도 내 공천 주려고 데려다 놓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4년도 총선 분위기에 박지원이가 나오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거 국민들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제 제주에, 제 꼼수에 제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가 오늘 아침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얘기하고 뭐 등등. 그리고 또 양양자 지금 완전히 잡으려고 닥치먹고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남국이에요. 왜 양양자를 잡습니까? 김남국이 역할을 해봐요. 친명 스피커지 않습니까? 김남국이도. 그러니까 양양자가 이재명이를 비판하니까 김남국이가 잡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장제원과 김기현의 연대설이 무룩무룩 이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장제원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이 공고모임인 국민 공감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직후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연대설은 이 가설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실제적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의 단서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인 압박, 무력 시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재밌는 에피소드로 이 정도의 해프닝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워낙 유명 인사들이죠. 하나는 주인공은 뭐냐? 이 손흥민하고 그다음에 김고은, 이 두 분 배우, 배우 김고은하고 손흥민 선수가 열애설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느닷없이 열애설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SNS, 인스타그램에 비공개 계정이 있는데 이 비공개 계정에 손흥민 이 선수는 그러니까 이 김고은 이 뭡니까? 김고은 관련해서 이 사진을 이 화보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김고은 화보 사진에다가 좋아요를 누른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김고은 이 배우는요, 손흥민의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둘이 열애에 빠져 있다. 이런 지금 인터넷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김고은하고 손흥민의 이 연애에서는 사실상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이 비공개 계정의 주인공이 이게 손흥민이가 아니라 장일영 배우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장일영은요, 이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제 비공개 계정입니다. 해킹 시도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어요. 자, 그런 게 누군가가 이 해당 비공개 계정이 손흥민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해킹을 시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장일영 배우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김고은하고 이 장일영이는 2020년도에 개봉된 영화 언택트에서 함께 출연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연애설의 절말, 비공개 계정의 주인공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해프닝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그럼 연애설이 이렇게 갑자기 퍼졌느냐? 이제 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뜨겁게 달아오른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 둘이서 연애한다. 이렇게 하면서 럽스타그램, 즉, 인스타그램하고 러브를 합친 말이 럽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럽스타그램을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김고은 배우가 이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했는데, 이제 비공개 계정 하나를 팔로우했는데, 이게 손흥민 계정이다. 이거 봐라. 둘이 연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 김고은 화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열애설이 확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고은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오늘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김고은에게 물어봤더니 일면식도 없다고 하더라.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김고은은 뭡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했을 뿐이고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리고 김고은은요, 오늘 영화가 하나 개봉한다고 그래요. 이 영웅인데, 제목이 영웅. 여기 이제, 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프리미어리그인 토트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이 원장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요. 자,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은 유승빈발 분당 가능성은 당연하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정치는 실패하기 때문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24년도 총선 때 윤심이 당권주자가 대표가 되면 윤심의 지지를 받는 공천에서 칼질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요, 어떤 정치 권력도 민심은 못 이기는 것이고 당원들도 결국 이 당심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0% 이 규정 바꾸는 걸 보고서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는 정당이다. 100% 당원으로 하면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죠? 유승민이가 어제 얘기한 비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면서요,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자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각을 세우고 있고, 윤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인데 권 의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든 민심은 유 의원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당대표 선거에는 나간 것 아니냐. 그리고요, 윤심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 불 보듯이 칼질이 될 것이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사건 상관없다. 이런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보면 공천에서 칼질은 100%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도 100% 총선 승리도 어려울 것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발 신년에는 국정을 좀 풀어가달라. 금년처럼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사법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역시 기대한 대로 딱 방탄막을 치고 있어요. 김만배 265, 이게 이제 은닉 자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집에서 나왔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이 대표하고 연결해서 보도가 되는지 당당하게 싸고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요, 정청래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민주당의 수석 최고 의원이고 저는 권리당원에 불과하다.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배지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참, 이런 걸 가지고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요? 알 수가 없네요. 자, 이게 박지원의 진상인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박지원의 진상.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의 실체 우리 이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참 한마디로 불쌍합니다. 권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남국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김남국이가 요즘 양양자를 때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왜? 양양자가 이재명, 이 출당, 그러니까 민주당 복당을 이미 철회해놨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 양양자의 복당을 불허한다. 그래가지고 이 양양자가 민주당으로부터 바람 맞아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양양자가 이재명한테 입장을 밝혀라. 왜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 확고하게 반 이재명 노선으로 돌아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이가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일 날에는 가구 향리패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한자를 써가지고 이 양양자 의원을 비판했어요. 한마디로 이 가구 향리패는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을 향해 짖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할 때 쓰는 말이 가구 향리패예요. 이 말을 쓰더니 오늘은요, 아예 양양자 성을 바꿔버렸어요. 전양자라고. 저하고 같이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이런 말, 이 가구 향리패를 쓴 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지고 양양자 의원이 성을 바꿔서 전양자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영입해서 출마해서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이고, 또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과 이재명을 대해서만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느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영입했고, 광주시장 경선 출마,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이런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과하게 얘기를 쭉 하더니,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섰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는 민주당의 계륵이다.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떠나라. 그리고 떳떳하게 돌아와라. 이래서 이재명이를 직격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김남국이다. 그래서요, 이재명의 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김남국이 참 수준이 아주, 이 사람 이 성희롱 발언도 과거에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신현영 의원과 관련된 이 신현영의 정체성, 그리고 신현영의 사람이 어떻게 이 함량미달이 1번의 비례대표로 올라왔는지, 자, 그리고 신현영이는요, 어제는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서울시에서 이 고발 아주 이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의원 한 분 있잖아요.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이 오늘 신현영을 고발했습니다. 예. 고발 취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업무 방해 혐의. 그리고 또 남편까지 태운 것도 이것도 업무 방해. 본인이 명지병원에 DMAT 오라고 해서 차 탄 것도 업무 방해. 예.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사진까지 찍은 거, 이거는 끔찍한 폐륜 행동이다. 예.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현장의 머문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사진 찍을 용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황당하다. 예. 자, 정말 구조 활동을 하길 갔다면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구조 활동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한 거, 이거는 만행이다. 만행.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신현영을 갖다가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신현영은 본래 명지병원, 명지병원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요, 구강외과 전문의인데 이 남편까지 태우고 현장으로 갔어요. 구급차를 타고.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2번씩이나 이제 고발까지 이제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재일 평론가죠. 지금 이제 정치평론가인데 유재일 씨가 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예.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비판문이에요. 그 신현영이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바로 이 주사파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예, 주사파.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사파의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이 비례대표 1번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명지대가 아니고 명지병원 이사장인 누구냐? 바로 이왕준이라는 사람이 이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왕준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선 주로 이제 좌파들 인사가 많아요. 이정우 노무현 때 정책실장 했죠. 송영길 설명 안 해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왕준, 한창민, 김종민, 이런 사람들, 81학번에서 81, 82, 83학번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과거에 혁명을 꿈꿨던 이 9학년의 전위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이왕준이가 이 서울대 9학년 멤버이고, 또 이 원희룡하고 김종민이하고 이왕준은 다 절친간이고, 예. 그리고 이왕준의 의대 동기가 누구냐? 이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재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두각을 나타낸 능력 있는 진보파 3인방이 누구냐면 정은경, 이왕준, 백음주, 이렇게 3명을 속아낼 정도로 정은경과 이왕준이가 딱 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지병원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냐? 조민 딸이 들어가 있다가 레지던트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인물이죠. 예, 이게 언론에 나와버리니까. 자, 그리고 또 이 명지병원은 어떤 곳이냐? 박원순 아들 MRI를 찍은데도 명지병원입니다. 그리고요, 이왕준이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인지가 또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명지병원, 이 DMAT, 이게 이제 명지병원이 전부 다, 이
박원순 아들 사진 찍어줬죠. 그 다음에 조민이 슬쩍 채용했다가 걸려들었죠. 이번에 신현영이 또 비례대표 1번으로 밀어넣었죠. 이 뒤에 뒷배 주인공이 바로 이왕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유재일 평론가가 지금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학년이 말하자면 거의 뒷배에 9학년 멤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자, 경기동구만 세상에 날뛰면 서운하다. 이 화물연대는 경기동구가 배우고 신현영은 9학년 오빠들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9학년 오빠들이 아빠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9학년 이정우, 송영길, 이왕준, 한창민, 김종민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말하자면 이제 이왕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학년 오빠들이 밀어줬는데 참 징그럽다 진짜. 여기서 또 이 포인트가 뭐냐. 백태웅 PD 이거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연병할 소리인 거지. PD의 구호와 NL의 심장이라면 이러면 이해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백태웅 출소 날 다 같이 모인 거요. 니들 정파가 다르지 않냐. 이러한 타인들의 시설에 송영길이 먼저 던진 답은 뭐냐. 뚜렷한 목적의식보다는 촛불처럼 몸을 맞대야 꺼지지 않는다는 연대의식이 강했다. 신영복식 감성. 신영복 좌파의 원로죠. 신영복 감성. 신영복의 감성이죠. 아주 그냥 도원 결의를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송영길이 한 거 몸끼리 부딪혀야 몸을 마주쳐야 꺼지지 않는 연대의식. 이래서 이 좌파 하면 이 MT 하면서 이상한 이런 추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몸을 맞대야 꺼지지 않는 연대의식.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현영의 뒷배, 이 오빠들의 정체성, 몸을 맞대야 연대의식 꺼지지 않는다. 이 좌파들의 이 집결소, 9학년의 집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현영이가 여기를 갔으니, 그러니까 지금 신현영이가 간 이태원 현장, 그걸 가지고 누가 제일 좋아해요?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70여 개 시민단체가 지금 아주 결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제2의 세월호 시즌2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뒷배에 좌파들이 쫙 집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신현영의 뒷배 오빠들하고 9학년의 오빠들하고 성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영이가 그 밤중에 쫓아가는 거예요. 왜? 계속 세월호 시즌2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의 신현영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호재라고 신현영이가 받겠어요. 9학년, 이 9학년 좌파들의 집합체. 그 뻔한 인물들 아니에요. 조국, 조민, 박원순 아들. 뻔할 뻔짜 아니에요. 송영길, 이런 인물들. 자, 그래서 이 신현영 닥터카 논란, 이 정도에서 시작을 유재일 SNS가 이렇게 시작해요. 신현영 닥터카 논란이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 아쉽지. 자, 이왕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넘겨? 절대 그럴 수 없지. 명지병원 이사장, 자칭 같은 타칭의 영원한 청년 의사. 자, 이왕준이 386 그룹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그가 속해 있던 열린 공간 30을 보면 알 수 있어. 30대들이 모인 열린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 멤버들이 백태웅 출소일에 모여서 찍은 사진으로 그 실체가 남아있는데 혁명을 꿈꾸던 전위 그룹들, 모임 대표 이정우, 송영길, 이왕준, 한창민, 김종민 등등 81에서 83 학번들,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파워 엘리트 그 자체를 이룬다. 신현영은 그 이왕준의 라인이다. 이왕준은 서울대 9학년 멤버, 원희룡과 김종민이 이왕준의 절친, 그리고 이왕준의 의대 동기가 바로 김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명지병원 이사장 이왕준이 민간병원임에도 전변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한겨레가 밀어주면 주던 맥락도 결국은 다 주사파 인맥이다. 이러면서 이제 박원순 아들 얘기, 그 다음에 조민 딸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이 신현영의 오빠 부대가 정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뭐 신현영의 정체, 왜 이태원 현장을 DMT 차를 타고 가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정체성, 얼마나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 국회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석기 좌파, 경기 동부연합의 좌파가 이석기를 국회에 보내가지고 북한 김정은의 이 통전 전략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당까지 해산됐잖아요. 이 신현영이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석기의 한 아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 왜? 9학년 멤버 좌파들이 거의 쫙 출입해 있잖아요. 이 오빠 부대. 야, 이 오빠 부대의 정체성 무섭다. 국회까지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찰에서 말이죠. 누가 이거를 갖다가 이 국보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법리 해석이 꼭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지금 이 유재일 이 평론가의 SNS 글을 보면 9학년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를 철저히 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법률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이 종북 국내 좌파 이 맥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이왕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64년생이고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이고요. 고등학교는 전라고등학교로 나와서 서울대 외과학 학사네요.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서울의대에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박사까지 했고, 주로 이 사람은요, 좌파, 이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좌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인천에서, 이 의료재단도 했고요. 인천에서. 그리고 한국의료재단협회 부회장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청년의사, 아까도 말씀드린 2012년대 청년의사 이 발행인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부터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아주 장기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이죠.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도 하고 있고, 대한재난의학회 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울리관리대책 전문 의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전북일보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 이 전주가 고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참 뛰어났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집안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92년도에 서울대 의대 인턴 시절에 개혁적인 의학 전문 주간신문인 청년의사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테고요. 그리고 신현영이가 이게 어떤 인물인가 하고 또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나이가 80년생이네요. 그러니까 42살이고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 부대변인을 했어요. 예, 민주당 원내 부대변인. 그리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거 뭐 합격력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신현영이는 대학은 말이죠. 이 대학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가톨릭 대학을 나와서 연대에서 보건대학원, 연대는 의대가 아니고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참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뻔을 뻔짜죠. 그러니까 그 난장판을 벌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장제훈 의원이 오늘 이 국민공감 행사 직후에 자, 맞선 본지 이제 김장연대와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이거 자꾸 물으니까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결혼 안 하고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냐. 그래서 연대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 당심 투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우리 당을 가장 헌신적으로 이끌고 또 우리 당을 잘 이끌 당대표를 뽑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생각이 우리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원희룡, 차출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차출이 있나. 이 얘기로 봐서는 차출 절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 압박 그리고 위협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 ICBM 이번에 이제 이 실험 문제와 관련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곧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악하다 그랬잖아요. 예, 조악하다.
조악한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개 짖는 소리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보면 알게 될 거야.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얘기는 이제는 고각 박사를 안 하고 정상 각도로 쏘겠다. 이렇게 위협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 해상도. 이 북한이 지금 실험적으로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 이게 사진 해상도가 낮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다. 개나 말 좀 그만하라. 이렇게 아주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외무성도 또 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이 외무성의 성명 발표는 반격 능력,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일본이 침략 노선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이고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이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서 한미 연합군은 어제 미국의 3대 폭력기인 B-52-2 그리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를 동원해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F-22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한반도에 출연해서 훈련을 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지금 대북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예, 압박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번에 이제 한미 이러한 훈련은 지난 11월에 적시의 전략자산 한반도에 전개해서 대북 핵 우산 능력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한미 국방부 당국의 합의 내용이었는데 이 합의 내용에 따라서 전개한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철통같이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미 양국의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이 징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